네.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그 제주 교구에서 하고 있는 그 교구 평신도에 의한 소공동체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원래 소공동체는 우리 평신도들이 지니고 있는 보편사제직을 활성화시켜서 교회가 더 성장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운동이기 때문에 소공동체 운동 자체는 평신도들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말하자면 어떤 주교님이나 성직자가 막 당신의 사목적인 비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평신도들이 스스로 평신도들에 의해서 활성화되어야 되거든요. 평신도 국제 평신도 사조직 단체인 레지오를 보면 어떻죠? 그 평신도들의 단체이고 그 단원들의 교육이나 아니면 그 활성화를 위해서 신부님이 앞장서서 뭔가를 하기보다는 스스로 이렇게 교육시키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잖아요. 그 어떤 한 평신도 신심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소공동체는 교회 전체의 어떤 그 존재하는 모습이 변하게 되는 이것 자체는 정말로 그 무엇보다도 평신도들에 의해서 활성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이 운동을 할 수 있는 이제 어떤 신부님이 아니라 이 운동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도 양성시키고 교육시키고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팀이 필요하죠. 근데 그 사람들만 모아놓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 사람들은 조직화돼야 돼요. 시스템으로. 근데 그렇게 조직화된 사람들이 그럼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그것을 안내해주는 매뉴얼이라는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교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팀이 소공동체 복음화 팀과 소공동체 봉사자가 있고 또 복음화 팀 조직과 봉사자 조직이 있어요. 그 다음에 매뉴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교구 소공동체를 보면은 소공동체 복음화 팀은 교구 소공동체 담당 신부인 제가 있고요. 교구 소공동체 복음화 팀이 있어요. 12명이 돼 있거든요. 근데 이 교구 복음화 팀이 지금 각 본당에서 2명씩 선발된, 그래서 우리 교구는 7본당씩 그 각 지구를 이루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본당에서 선발된 본당도 있고 그렇지 않은 본당이 있어서 어떤 지구는 14명, 어떤 지구는 12명, 10명 이렇게 지구 소공동체 복음화 팀 양성 교육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18년서부터 교구 소공동체 복음화 팀 양성을 시작해가지고 약 한 10개월 동안 양성을 해서 양성이 끝나면서 이제는 제가 가서 지구 교육을 시키는 게 아니라 교구 복음화 팀이라고 하는 평신도들이 각 지구에 가서 지금 지구 복음화 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구 복음화 팀이 이제 본당 복음화 팀을 양성시키게 돼요. 그 본당에서. 교구까지 올 필요가 없어요. 본당에서 지구에 있는 복음화 팀이 양성을 시키니까. 그러면 이제 소공동체를 찾아다니고 방문하면서 도와줄 수 있는 본당 복음화 팀이 양성이 되는 거죠. 팀이 양성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제주 교구가 소공동체를 해오면서 교구 소공동체 대표자들이 다 있습니다. 각 본당에 소공동체 협회장님들이 없는 본당이 없이 다 있어요. 이분들이 교구 소공동체 대표자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본당에 가면은 소공동체 협의회장이 있고, 그래서 구역장 모임이 있고, 또 반장 모임이 있고, 작은 본당은 구역장 반장 없이 그냥 소공동체 협의회장 안에서 소공동체 협의회 모임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바로 촉진팀이라고 하는, 말하자면 교육팀, 소공동체 교육팀은 소공동체 복음화 팀이고요. 실제 소공동체 안에서 안내자 리더십과 또 공동체 리더십으로 소공동체를 이끄는 사람들은 소공동체 봉사자들입니다. 이렇게 소공동체를 하기 위한 이 두 팀이 있는데, 교구에서 소공동체를 담당하는 담당 신부 저를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다 평신도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말하자면 소공동체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어떻게 조직화되어 있냐 하면, 교구 소공동체 담당 신부가 교구 소공동체 복음화팀을 양성하면 교구 복음화팀이 지구 복음화팀을 양성하고, 지구 복음화팀이 본당 복음화팀을 양성하면 본당 복음화팀은 개별 소공동체를 육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교구 규정을 설정하는데 아주 최소한의 규정들만 설정하게 되죠. 그러면 소공동체 봉사자 구조는 어떻게 되느냐? 교구 소공동체 협의장단 모임을 교구 소공동체 담당 신부가 주관하지만 이 모임은 소공동체 협의장단들 안에서 자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발전돼야 돼요. 그러면 각 소공동체 협의장님들은 각 본당에서 구역장 모임, 아니면 반장 모임을 하면서 활동하게 되죠. 그리고 구역장님들도 내가 구역장이 필요한가? 이렇게 하시지만 항상 반장 모임을 하면서 말하자면 주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각 반의 상황들도 이야기하고 그것들을 소공동체 협의회장을 통해서 전달할 수 있어야 되죠. 말하자면 이렇게 소공동체 복음화팀과 소공동체 봉사자는 시스템을
갖추게 됩니다. 네. 이렇게 소공동체는 어떤 평신도들로 이루어진 팀이 있고 그 팀들은 이제 시스템화되어 있습니다.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을 어떻게 서로 양성하고 교육시킬 것인가? 그래서 제주교구에는 소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매뉴얼이 있습니다. 우선 기본 교육으로 오리엔테이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소공동체의 필요성에 대한 교육, 소공동체의 기원 및 발전에 대한 교육, 그 다음에 교회의 성숙 단계 5단계, 그 다음에 소공동체의 4가지 본성, 소공동체를 시작하는 법, 소공동체를 유지하는 법, 그 다음에 소공동체의 신신단체의 차이에 대한 것. 근데 이 교재는 강의록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룹 나눔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이 교재를 가지고 소공동체 안에서 그룹 나눔으로 배울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바로 이 교육은 이제 각 본당에서 각 본당 소공동체 복음화팀 양성이 끝나면 다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구 복음화팀, 그 다음에 지구 복음화팀 양성 중에 있습니다. 이 기본 교육은 그 아시아 주교회에서 소공동체 복음화팀 양성을 위해서 만든 교재를 번역한 것이에요. 그리고 한국 실정에 맞게, 우리 실정에 맞게 내용을 약간 조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소공도 매뉴얼에서 영성교육은 뭐냐면 복음 나누기 1, 2단계, 복음 나누기 3, 4단계, 복음 나누기 5에서 7단계, 그 다음에 렉시오 디비나나, 그룹 리스폰스, 아모스 프로그램, 그 다음에 말씀 여행.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각 이 영성교육을 할 수 있는 그룹 나눔 교재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간단하게 복음 나누기 7단계에 대해 설명했지만 사실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이런 영상으로 제가 이렇게 전달할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근데 이 교육은 이제 평신도인 복음화팀 여러분들이 직접 각 공동체에 본당 복음화팀에 또 본당 복음화팀이 각 본당에 있는 소공동체 봉사자분들이나 소공동체 반원들에게 가르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나중에는 소공동체 어떤 반에서 어떤 주제를 갖고 복음 나누기 대신 이 복음 나누기에 대한 나눔, 양성, 교환을 서로 공부할 수 있겠죠. 예. 그 다음에 또 리더십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간단하게 말씀드렸던 안내자 리더십, 공동 리더십, 새로운 존재 방식의 교회 안의 리더십, 계획 설정 및 평가, 그 다음에 이후 방문 기술. 이것도 다 교환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것들의 가장 핵심적인 간단한 부분만 나와 있는데 이것들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가르쳐 주거나 아니면 자세하게 그냥 이렇게 영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어쩌면 소공동체 교육 방식의 양성 방식에는 맞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교환을 가지고 이제 그룹 모임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도 이 안에서 이것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것을 가지고 또 여러분이 다른 그룹 안에서 가르칠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교리교육에 대해서도 보충할 거예요. 이렇게 계시론, 성경 일반, 삼위일체론, 그리스도론, 성령론, 교회론, 마리아론, 성사론, 그리고 은총 구원론. 우리 가톨릭 교회의 핵심이거든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도 함께하는 여정 교리서가 있지만 이것의 가장 핵심적인 핵심 내용을 알 수 있는 교환들을 지금 또 소공동체 미디어 팀이라고 해서 평신도들로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교환을 만들고 있는 그 미디어 팀이 있는데 거기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성신학이나 교회법, 전례학, 가톨릭 사회교리와 생명윤리 이런 것들은 이제 특강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지만 가톨릭 사회교리와 생명윤리도 이제 그 말하자면 교환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소공동체가 확립되면은 이렇게 교구청에 막 주차할 데도 없잖아요. 근데 여기 와서 막 힘들게 교육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교육하고자 하는 것을 나눔 교환으로 딱 내보내면 뭐 가톨릭 사회교리든 생명윤리든 교회법, 전례학, 영성신학은 좀 그렇겠지만 이렇게 내보내면은 각 소공동체에서 스스로 그것 갖고 나눔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교구청에 와서 이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소수죠. 하지만 우리가 이런 나눔 교육 교환을 만들어서 각 소공동체에 이렇게 전달하면 거기서 교구청에 나와서 교육을 받는 게 아니라 그룹 모임, 그룹 나눔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공부하고 서로 전파할 수 있겠죠. 바로 이것이 소공동체 방식의 교육입니다. 그러면 저희 사무국장이나 저희 수장님이나 우리 직원은 정말 쉬워질 거예요. 이런 행사들이 많이 줄어들 테니까요. 네, 그래서 소공동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복음화팀과 봉사자 양성을 할 거고 주기적인 자체평가와 활성화 계획들, 그 다음에 교구에서 모든 것을 관여하는 게 아니라 교구는 교구 복음화팀만, 교구 복음화팀은 지구 복음화팀만, 지구 복음화팀은 각 본당의 복음화팀만, 그리고 각 봉사자들은 각 맡은 사람들만 담당하기 때문에 이
여러 가지로 바쁜 일상 안에서 평신도들이 부담이 굉장히 줍니다. 왜냐하면 나의 활동이라는 것은 10명 정도 아니 7명 정도 속한 곳에서 내가 교육을 받고 또 내가 7명, 8명 있는 그룹에서 2명이나 3명이 파견돼서 그 사람들하고 무엇인가를 가르치거나 실천하는 것만 하면 되니까요. 단체들 모임도 있지만 그 다음에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생겼을 때 그것을 무시하거나 아니면 덮어버리려고 하는 게 그냥 말하지 않거나 화를 내는 게 아니라 그것을 복음 안에서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방법들을 찾으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소공동체가 어렵습니다. 근데 언제나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라고 묻기 시작하시면 돼요. 그리고 본당 사목자 신부님들께서도 이제 저희가 부탁을 드리죠. 소공동체를 가끔씩 방문해 주실 것을. 그리고 각 그 소공동체 중심의 사무평의회, 말하자면 구역장이나 반장님들이 각 구역이나 반에, 지역 교회에 어떻게 보면 그 목소리를 본당 사무평의회에 잘 올릴 수 있는 구조. 그래서 소공동체 협의회장님뿐만 아니라 구역장님이나 이런 분들도 사무평의회에 함께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공동체 축제나 야유회 같은 거 할 수 있고요. 소공동체 총회도 있을 수 있고, 소공동체 상관의 방문, 서로 방문하면서 이 공동체는 어떻게 하는가, 저 공동체는 어떻게 하는가 볼 수 있고, 또 각 소공동체에서 스스로 우리 교구에서 아니면 본당에서 주보 만들듯이 소식지를 만들어서 나눠줄 수도 있겠죠. 실제로 많이 하는 그런 소공동체도 있습니다. 그리고 소공동체 반원들이나 냉담자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뭐 주임 신부님이 아니라 자신들이 이렇게 직접 방문하면서 전달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물론 축제나 야유회 할 수 있고요. 뭐 총회할 수, 이거 다시 또 나오네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소공동체와 관련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신학적인 바탕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교회 현장입니다. 그리고 이 소공동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또 정말로 더 새 복음화, 새로운 교회의 모습을 전적으로 이렇게 더 복음화되고 우리가 더 선교할 수 있는 방안으로 교회가 모습이 변해야 된다는 가장 그 핵심적인 교회의 촉구는 바로 교정 프란시스코의 복음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우리 소공동체 봉사자 여러분들은 언제나 그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교회 현장이 아주 중요합니다. 물론 성경이 가장 중요하고 이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교회 현장 정말 중요합니다. 소공동체와 관련해서 신학적인 바탕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바로 복음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소공동체 신임 봉사자 여러분들은 꼭 복음의 기쁨을 읽고 나누어 주세요. 그리고 소공동체에 대해서 더 궁금한 것이나 이런 게 있다면 주교에서 나온 소공동체의 원리와 방향이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도 이제 참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아마 지금 양성을 받고 있는 교구 소공동체 복음화 팀이 본당 복음화 팀을 양성하면 이 소공동체에 대한 모든 정보나 자료나 또 평가나 안내를 바로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형제 자매님들부터 이야기 나누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언제나 다른 공동체들과 나눌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것으로 이제 신임 소공동체 봉사자 교육을 마치겠어요. 첫 번째 거는 적당했고, 두 번째 영상은 너무 길었고, 세 번째 영상은 좀 짧아요. 왜냐하면 마지막으로 전달 사항을 전달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임 봉사자분들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언제나 공동체 리더십과 안내자 리더십 기억하세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찾기 위해서 언제나 복음의 말씀으로 가주세요. 그러면 거기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무엇을 어떻게 우리 공동체가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두려움도 주저함도 없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살아내려고 노력하세요. 그럼 여러분은 행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면서 비로소 복음 말씀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네, 긴 시간 영상 보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주교구 소공동체의 신임 봉사자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어쨌든 간식비를 그리고 식사비도 아끼게 됐네요. 이런 방식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마침으로 영광송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감사합니다.